사실 블록체인을 이 정부 사업에 적용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과연 사업을 수주하고 또 그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표도 얻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또 김태형 대표님이 많은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사실은 이제 좀 그 선진 산업, 그러니까 그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선진 산업에 있어서 사실은 이 R&D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게 하나의 또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상 민간 이런 VC라든지 이 민간 투자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서 그 산업의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특정 산업을 지정해주고 그 지정된 산업에 대한 예산을 약간 부어 넣어줌으로써 이렇게 발전시키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도 되게 재미있는 거는 이제 과기부에서 시범사업 6대 과제라고 사실 당해년도에 어떠한 기술을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그 6가지 정도 과제를 매년 발표하는데요. 네. 올해는 6가지 분야가 전부 블록체인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간편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국가 간 전자문서 유통, 해운 물류, 축산물, 이력 관리. 이거는 흥미롭네요. 네, 저 중에서 해운 물류를 이제 저희 회사가 담당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입니다. 네. 정부에서 모든 산업들을 주도해가는 게는 옳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주도를 해서 이런 선행 산업을 개척해 나간다면 그리고 그 후발 주자들이 그러한 산업들을 보고 관련 생태계를 넓혀 나가고 해외로 확장을 한다면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대부분 두바이에서 뭘 했네, 중국에서 뭘 했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사실상 상용화된 국가들이 별로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공공기관이나 이런 지방 정부들이나 지자체 등의 상용화된 블록체인 기술은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발전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네,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저도 김태원 대표님과 동일한 생각인데요. 정부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운 물류 같은 경우는 일개 기업이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불가능한 너무나 거대한 산업이고요. 항공 우주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런 것은 이제 정부 공공 부분의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요. 그러지 않은 분야에서는 정부가 마중물 역할만 하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투자금을 넣어서 산업이 자체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근데 과거의 경험을 보면 정부가 마중물만 부은 게 아니라 나중에 그 아예 우물을 통째로 차지하고 계속 거기서 물을 퍼내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에서는 그런 과거의 이제 반성을 경험 삼아서 정말 마중물 역할만 열심히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약에 블록체인 이런 기업들이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한 가지 좀 준비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기정통부와 이제 그 인터넷진흥원, 나이파 등에서 내년에 또 새로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올해보다 3배 이상 예산이 확대 편성이 돼서 이제 나올 예정인데요. 근데 그 예산은 좀 재밌는 사업들이 있고요. 내년에는 올해까지는 이렇게 정부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범사업 6대 과제를 지정해서 이렇게 프로젝트 사업자를 얻었다면요. 내년에는 대국민 참여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정부의 예산을 받아가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 그리고 많은 사례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오늘 플레타에서 두 분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몰타의 법인이 있고요. 해외 사례를 예로 들어주시면서 좀 우리나라가 이러한 부분, 정부 정책 부분이라던가 또는 그냥 산업 전반으로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배울만 하다, 좀 적용해 볼만 하다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우리나라가 큰 국가이기 때문에 몰타에 비해서 큰 국가이기 때문에 될 수 있겠지만은 이 IT 산업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게 제가 굉장히 이 산업의 발전 속도라던가 하루하루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거에 맞게끔 정책을 결정하는 거라던가 이 의사 결정에 있어서도 정부 차원에서 좀 빨리빨리 대응을 해주시고 빨리빨리 결정을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이 스타트업들이 블록체인에서 본인들의 이제 프로젝트를 실행해 나가고 성장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제 부분을 좀 나라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래서 결제 부분만 적용할 수 있는 안을 생각하는 규제안이 나온다면 굉장히 재밌는 국내에선 사례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내는 지금 저도 지금 현금을 안 갖고 다니고요, 결국에는. 그리고 중국이 결국엔 알리페이나 이런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 그 다음은 블록체인 결제가 그 다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결제를 할 수 있고 그 결제를 받은 업체라든지 상가가 그걸 이제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만 빨리
규제 부분이 풀어진다면 국내가 좀 다른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정부의 입장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하도 이제 저랑 구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스킨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도 플랫타이도 그렇고 이제 많은 블록체인 기업에서 저를 포함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정부에다가 저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래 기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상용화를 시켜줘야 된다. 그러기에는 정부에서는 희생될 수 있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을 반대로 하시면은요. 현재 단계에서 미래를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현재 단계에서 발전 가능한 이런 모형들을 많이 만들어낸다면 결국에 이런 모형들을 토대로 우리가 이만큼을 보여줬으니 이제는 한번 좀 도입해 보셔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역발상 이런 제안들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혁신가들의 그 혁신 의지는 정부의 이런 불명확성도 꺾을 수가 없는데요. 바로 며칠 전 그저께인가요? 뉴스를 봤는데 그 이미 크립토 카드라는 상품권 형태의 카드를 우리나라에서 출시를 했다는 겁니다. 잘 아시지만 우리는 이제 온라인 인프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상점마다 사실은 컴퓨터인 POS, 포스 기계가 다 있거든요. 거기에는 앱만 다운로드 받으면 이제 바로 상품권에 결제가 되는데 이미 크립토 상품권 카드를 출시하는 분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지금 전자금융거래법에 있는 선불 지급 수단인지 여부가 참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의 반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품권이 출시되고 있으니까요. 이 상품권이 만약에 효용성, 그러니까 널리 쓰이고 편리하다라는 확인만 가능하게 된다면 지금 박성호 대표님이 말씀하신 이제 구체적인 실증 사례, 그것도 지급 결제 부분에서 실증 사례가 나온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플랫타의 두 분과 또 더코인제 든든한 지킴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생방송 시간이 훌쩍 지나가서 한 4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방송 마무리까지. 마지막으로 좀 국내외 블록체인 업계에서 이런 점만큼은 조금 빨리 시급하게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 한 가지씩만 좀 들어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무래도 기술자 백그라운드는 아니고 이제 마케터로서 블록체인 산업에 본격적으로 입문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 프로젝트들이 약속한 기술,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기술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신뢰를 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부 차원에서도 그리고 시장 차원에서도 더 긍정적인 그리고 빠른 대응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요새 활동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좀 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문화와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특히나 이제 중국이나 이런 블록체인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그들끼리 협력이 굉장히 끈끈하거든요. 그래서 네. 국내 프로젝트 그다음에 국내 참여자들이 블록체인 참여자들이 더 끈끈하게 한 자리에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경쟁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굉장히 국내는 프로젝트가 많이 생겨나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많이 생겨나는 국가 중에 하나고요. 네.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이제 국내에는 생태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나라를 가보면 이게 꼭 ICO 하는 업체만 있고 그 다음에 투자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투자자와 ICO 업체들 사이에 빽빽하게 원래는 생태계가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국내는 이 생태계가 빽빽하지는 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한국의 프로젝트가 다양하게 생기는 데 반해서 성장을 더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못하는 부분들의 모양새가 그렇게 형성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그런 모자란 부분들은 합쳐서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